일단은 공유해드리는 취지에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에게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AI는 사람보다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지만, 물론 텍스트 한정해 갖고선 채팅을 할 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뭐 AI도 그렇고요. 쓰다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AI도 답답한데 AI가 전부인 것처럼 믿는 클라이언트들이 너무 힘들어요. 네. 대충 AI 한번 돌아본 다음에 왜 이렇게 안 돼요? AI를 너무 신봉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는 바람에서 좀 AI에 더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에게 AI는 너무 답답합니다. 사람 고용하고 해결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AI를 없이 살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AI 토큰이 비싸요. 네. 그래서 좀 저한테 제일 화날 때는 이제 제가 AI 쓰는 게 너무 싫을 때는 AI한테 뭐 해줘 라고 말하고 그대로 갖고 올 때 너무 힘듭니다. 네. AI로만 작성하면은 읽히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어요. AI가 문서를 고칠 때에는 문맥을 고려해서 고치지 않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특정 영역들 추가하거나 빼거나. 좀 하나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AI 모델한테 뭐 어떤 내용을 추가한 다음에 요약해줘 라고 하면은 보통 두 개 중에 하나만 수행합니다. 추가하거나 요약하거나. 네,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I가 한테 뭔가 다중적인 작업들, 우리는 생각보다 일을 다중적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요. 뭐 문서를 고치고 난 다음에 수정하고 막 그런 작업들,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뭐 아니면 내용을 요약하고, 요 작업들 생각보다 우리가 여러 사고를 하면서 그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의 수정 작업이라고 인식을 할 뿐이죠. 근데 AI는 모델은 보통 호출하고 응답을 받을 때는 그런 요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 스토리 지금까지 대화를 요약한다. 이제 뭐 새롭게 나눈 대화를 추가한 다음에 그다음 요약해줘라고 하면 보통 추감하고 요약을 하지 않습니다. AI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를 단계적으로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AI로 개발한 웹페이지는 실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웹페이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말한 웹사이트 단일적으로 우리가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주는 건 괜찮은데 만약 API로 호출해 갖고서는 뭐 응답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뭐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런 복잡한 인터랙션이 있는 작업들은 거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나눠 갖고서는 개발하는 게 꽤 중요한 이슈예요. AI는 하루에 24시간 쉬지 않고 일시킬 수 있어서 좋다고 하죠, 사람들이 다. 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 그 일이 작동한다라고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보통 이제 그것도 비슷해요. 주니어랑 시니어에서 그러니까 경력자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주니어는 아직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인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어떤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 시간 쏟는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잘 못한다고 해요. 네, 일방 뭐 그런 예를 들면은 그래서 연봉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더 많이 처리하고 잘 처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연봉 대비했을 때 시급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시니어일 수도 있다. 비슷하죠. AI가 시간을 많이 뭐 엄청 싼 것 같은데 막상 거기에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의 리소스까지 고려하고 그 다음에 토큰 가격 은근히 비싸거든요. 뭐 고려하면은 AI가 결코 싸지 않아요. 그래서 AI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은 AI 없이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디자인 좀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부하직원한테 일을 시킬 때 그냥 일 해줘라고 하면 알아서 잘하는 직원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내 의도를 잘 전달해야 되는 거고 사실 부하직원도 일을 잘하려고 하면은 그 의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네. 네.
둘 간의 소통이 그게 없다. 그럼 일이 잘 안 되죠. 네, 최태원 회장님께서 이제 AI를 툴로서 뭐 사용해라. 툴로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그거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AI는 툴이고 진짜로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AI에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AI를 다루는 사람이 얼만큼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위해서 그다음 AI가 툴로서 있을 때는 우리가 생산성이랑 협업 역량을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문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협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수단이에요. 네, 만약 의사소통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문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생산성 물론 이제 나 혼자만의 생산성과 그다음에 나를 포함한 팀이 갖고 있는 생산성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두 가지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AI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를 고쳐줘 아니면 뭐 내용을 추가해줘 이런 것들은 AI 써갖고서는 초발 뽑기 너무 좋죠. 근데 최종적으로 완성까지 AI한테 맡길 수는 없다. 네. 좀 AI 생성형 AI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새로운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네. 과거에는 네. 옛날에도 AI가 있었어요. 네, 유튜브 뭐 추천 알고리즘이라든지 그 당시 이제 AI 모델러라는 직업들이 꽤 핫하고 연봉도 꽤 많이 받았었는데 네,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온 다음에 네, 다 사라져 버렸죠. 네. 왜냐면 이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 갖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APM 호출하면은 AI를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고요. 뭐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뭐 AI 모델러 직업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AI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질문의 맥락을 이해한 것처럼 마치 보이지만은 현실은 가장 그럴듯한 답을 내는 것이다.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단어를 하나 쓸 때마다 가장 확률이 높은 다음 단어들을 계산을 해갖고서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나는 다음에 뭐뭇을 했다라고 할 때 주어 다음에 동사 오고 목적어 오고 영어를 치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특정한 단어가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많이 와야 돼 요거를 추론해 갖고선 요걸 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말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문맥을 마치 이해한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문장도 자연스럽게 써진다. 그래서 뭐 번역 같은 거는 잘 되죠. 네, 근데 핵심은 뭐다? 단어의 통계이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결국에는 네,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우리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말만 할 때 그런 건지 실제로 그런 건지 잘 모른다. 현실은. 네. 근데 자, 단어의 통계니까 문자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과 개발을 할 때 AI를 활용하게 되면은 꽤 그럴듯한 것들이 잘 되고 생산성도 많이 높아져요. 근데 디자인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왜냐면 우리가 활용하는 게 large language 모델이죠. 언어로 디자인을 해야 돼요. 네. 뭐 예전에 있었던 네,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까지는 안 된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이트 광고입니다. 네, 추를 글로 배웠습니다. 우선은 이상한 춤추고 뭐를 글로 배웠어? 뭐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뭐 그런 거였는데 AI는 디자인을 글로 배우죠. 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자연스럽고 시각적으로 심미적으로 뭐 자연스러운지 직관적인지에 대해서는 AI가 추론할 수 없습니다. 네. 할 수 있긴 하죠. 네, 힘들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글을 작성하거나 글을 빨리 이해하거나 요약하는 거겠죠. 번역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뭐 서칭하거나 아니면 코딩할 때 이렇게 결과물이 네, 문서로 나올 때 그다음 인풋이랑 아웃풋이 모두 문서로 나올 수 있을 때 주로 AI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
창의적인 작업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거에 대한 데이터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창의적인 작업이 늘 아는 건 아니죠. 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뭐랑 뭐를 조합해서 뭐를 만들어줘 라는 정도 수준의 창의적인 작업들은 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텍스트 생성, 뭐 정보 요약 및 분석, 그다음 질문 답변 및 문제 해결, 네, 간단한 문제 해결하는 것들. 정확히 말하면 수학도 그 통계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AI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기존의 그 그러니까 컴퓨터의 그 계산기 기능 그거를 연산작용이라고 하는데 CPU가 하는 거 그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해결은 이제 일부 작업들 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랑 뭐를 나눠서 뭐부터 해야 되네 라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잘할 수 있죠. 창의적인 작용들 뭐 시나리오 작성 이런 건데 글을 작성하는 역량은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뭐 핵심적인 내용들만 준 다음에 하게 되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코드 생성, 코드 생성도 마찬가지로 네, 번역이랑 똑같습니다. 네, 우리말을 우리가 뭐 사람들이 쓰는 말을 컴퓨터랑 통하는 말로 바꾸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칭하기 너무 쉽죠, 사실은. 네. LLM은 단어의 통계이다. 그래서 그 단어의 통계에 맞는 일들을 잘한다. 그리고 하나 더, 모델을 학습시킨 데이터가 적은 분야면은 적다라고 하면은 틀린 답을 내놓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저 그거를 본 적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구글 번역이 꽤 번역이 잘 되는데 몽골어는 거의 번역이 안 됩니다. 네, 몽골 인구 전 세계 인구의 400만 정도 인구가 4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몽골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쓰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몽골어를 잘 쓰는 사람을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물론 시장이 작은 것도 있고요. 네, LLM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마 우리나라 말은 되게 잘할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안 쓰는 소수 민족의 언어일수록 정확하지 않은 이상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 클로드만 하더라도 가끔 애가 버그 먹으면은 애가 이상해지면은 이상한 말을 해요. 네.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가 뭔가 오류가 있거나 잘못 저장되어서 뭐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단어의 통계예요. 네. 그래서 AI를 학습시킨 것들이 가짜 데이터면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데이터라고 해도 양이 너무 적어갖고 그 그러니까 보통 수가 많아지면 그 확률이 점점 인접해지잖아요. 인접하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모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은 오답을 내놓을 확률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더 작은 확률인데 확률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갖고 있는 경우에 쓰는 개수의 차이가 없으니까 오답을 내놓을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를 가장 쉽게 잘 다루는 방법은 AI가 나눈 결과물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치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감독하고서는 평가하는 일을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AI는 책임지지 않으니까 좀 내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요만은 뭐다? 개발할 때 우리가 AI가 만든 결과물을 반드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감독을 철저히 하고 QA를 철저히 해서 만드는 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예전에 한 지지난주 금요일 정도 이야기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네, 늘 말씀드리지만은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우리 자신이 져야 된다는 거, 요거를 늘 강조하고 싶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꼭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나를 거쳐가는 일이면은 내가 꼭 집요하게 보긴 해야 돼요. 단순히 복부 타고 땡치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잘했나 한번 꼭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게 관료제라는 사회에서 놓고 보면은 결제라는 개념이죠. 팀장의 결제 사인을 받는 거. 그럼 그 결제는 내가 이 문서를 확인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질 거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제를 그냥 딱 찍어 놓는 게 답이 아니라 결제하기 전에는 내가 충분히 이 문서를 이해하고 내가 대신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제를 해줘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모든 일 다 똑같긴 하죠. AI는 그냥 대상이 바뀌었을 뿐.
첫 번째로는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